3월 13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어제 마침내 첫 공식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는데요. 그는 국영TV 성명을 통해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렛대로 계속 사용하라고 주문하면서 미국에 의한 순교에 반드시 보복하겠다라는 의지를 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 경제적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말해서 긴장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북부 에르빌 인근에서 드론 공격이 발생해서 대테러 임무를 수행 중이던 프랑스 군인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유럽 군 피해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중동의 전후는 경제 지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에 따라서 유가 급등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국제 유가는 역시 배럴당 $100 선을 넘나들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원 달러 환율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본토 내에서도 테러 의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버지니아주 노포크의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유명하게 잘 알려진 대학교죠.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에서 과거 IS 지원 혐의로 복역했던 용의자가 총격을 벌이면서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미시간주에서는 유대교 회당인 템플 이스라엘에 무장괴한이 트럭을 몰고 돌진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들을 이란 전쟁과 관련된 보복성 테러 가능성을 두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전격 개시했습니다. 현재 그 관세 협상 위법에 따른 대체 관세 부과 어떻게 보면은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철강, 조선 분야의 과인 생산과 무역 흑자를 문제 삼고 있어서 오는 7월 추가 관세 부과 여부에 한국 기업들의 긴장감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된 2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대비 2.4%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21만 3천 건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악화되고 있는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에 류지연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달라스 시간으로 5시 반 WBC 8강에서 이번 대회 우승 후보 도미니카 공화국과 단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류현진 선수가 한국의 선발로 예고된 가운데 이번 등판이 대표팀으로서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면서 배수의 진을 진 만큼 오늘 저녁 마이애미에서 승전보를 들려오게 할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인 애니메이션 K-팝 디몬 헌터스가 공식적으로 속편 제작이 확정되었습니다. 매기 강 감독 등 연출진이 그대로 메가폰을 잡는 것으로 발표가 된 가운데 이번 주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K-팝 디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상 그리고 주제가상 수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문화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DK 파운데이션 더 키움 김원영 변호사 청소년 리더십 장학생 모집. 텍사스 청소년들이 커뮤니티에서 봉사정신과 리더십을 키우도록 DK 파운데이션이 지원합니다. 8학년에서 11학년까지 텍사스 거주 청소년 누구나 신청하세요. 5명의 장학생에게 $1,000씩 총 $5,000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마감은 3월 29일까지. 지원 방법은 DK 파운데이션 tx.org에서 자세한 안내를 보세요. DK 파운데이션. 지금 이 시간 중동의 하늘과 바다가 2주 넘게 전쟁의 불꽃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 계속해서 좀 안 좋게 악화가 되고 격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또 많은 부분들이 하루하루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어제 처음으로 공식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의미와 또 그 이면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결사항전을 펼치고 있는데 또 길의 위협이 상당한 또 장애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 전쟁의 여파가 이제 실제로 미국 본토 테러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조금 여러 가지 현재까지 상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차남이죠.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됐는데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에도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어떤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많은 추측들이 난무를 했었습니다. 이미 사실은 사망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는데 어제 이란 국영 TV를 통해서 첫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메시지도 직접 카메라에
등장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한 성명도 아니었습니다. 모스타바의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국영TV 앵커가 성명을 대신 읽는 이른바 대독 형식의 뭐 성명을 처음으로 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살아는 있는 것으로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공습 당시에 상당히 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 첫 행보. 근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앵커가 대신 읽었어요. 글쎄요, 이게 이제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네, 그 부상 상태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권력 이양이 아직 완전히 정돈되지 않았을 이란 내부에서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명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존재감을 강경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성명 이후에 아주 강렬하게 반격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명의 핵심 발언을 이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째는 호르무즈 봉쇄 지속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이 해협을 계속해서 인질로 삼아서 서방을 압박하겠다라는 의지를 취임 첫 메시지로 이제 공식화한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총사령관은 즉각 SNS를 통해서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서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제2전선 구축에 대한 경고인데요. 적이 경험하지 못했고 취약한 제2전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라면서 전쟁 상황과 국익에 따라서 이를 즉각 활성화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뭐 시리아 등 제3지역에서 게릴라전을 펼친다든지, 저항의 축을 동원해서 중동 내 군사 작전 등 다양한 뭐 작전을 펼쳐가겠다, 다른 지역까지 작전을 펼치겠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피해 보복 선언인데요. 모스타바는 이 공습으로 아버지인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아내, 누이, 뭐 조카 등 가족이 공습으로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 남부 미나부에서 공습으로 숨진 초등학생, 여학생들을 순교자로 언급을 하면서 적에게 보상을 받아내야 된다. 그들이 보상을 거부한다면은 그들의 자산들도 똑같이 빼앗고 쳐부수겠다라고, 이제 자신은 가족을 잃었고, 그리고 국가의 리더들을 잃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170여 명의 초등학생들 순교자다라고 하면서 적에게도 적의 자산도 똑같이 빼앗겠다라고 이렇게 뭐 피해 복수를 다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모든 중동 지역 내 미군 군사기지, 네, 다른 국가들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들까지 경고를 했고요. 이게 뭐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종교적, 국가적인 과업으로서의 피해 보복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뭐 순교자적 피해 보복을 선언을 했다라고 뭐 이란 언론들이 일제히 새 최고 지도자가 순교자의 피해에 대한 복수를 선언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주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초강경 메시지를, 네, 어제 뭐 비록 직접 카메라 앞에 등장을 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전한 건 아니지만 대독 메시지를 통해서 초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 진짜 쉽지 않고 생각했던 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란이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사실 악의 축 가장 큰 악의 축 중에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지목된 국가인데 이란. 근데 이란을 또 섣불리 건드지 못했던 것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뭐 이런 사실 종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베네수엘라든지 얼마 전에 뭐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독재라든지 독재 정권을 제거하면은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마두로가 사라지니까 그래도 미국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독재자가 사라지면은. 그런데 이제 이란의 상황이 좀 다른 게 뭐 독재자 하메네이라든지 아니면 독재 정권이 사라지더라도 나머지 신정 정치를 지지하는 혁명 수비대라든지 나머지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한다라는 게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이게 어쨌든 간에 신정 정치 종교가 엮여 있기 때문에 독재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제 굴복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순교를 각오한다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모스타바의 강경 선언 이후에 지금 전장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명 발표가 있은 지 몇 시간 후에 테헤란을 포함해서 이란 전역에 또다시 대규모 파상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4시간 동안 어제 아침에 이제 메시지가 있었으니까요. 24시간 동안 이란 중부 서부 지역에 2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라고 밝혔고요. 전투기가 20회 이상 출격을 했고 탄도 미사일 발사대, 방공 체계, 무기 생산 시설 등이 집중 공격을 받아서 파괴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번 공습을 통해서 대규모 지하 탄도미사일 제조 저장 시설 그리고 테헤란의 핵심 방공 기지, 남서부 아바즈의 혁명수비대 지상군 본부 뭐 이 세 곳이 집중적으로 핵심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개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 목표를 공개하면서 이란 국민이 자국의 신권 통치를 스스로 전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우리는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다른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라면서 오늘 이 미친 쓰레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라는 아주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6,000개 목표물을 타격했고 뭐 기뢰 부설함을 포함해서 해군 함정 총 90척 이상을 파괴했다. 이란의 모든 군사 시설이 지금 대부분 파괴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뭐 그런 가운데 전쟁이 뭐 굉장히 이란은 강경 저항에 피해 보복의 메시지를 내놨고 이스라엘은 뭐 대규모 공습 그리고 미국은 지켜봐라. 이 미친 쓰레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라라고 경고를 한 가운데 지금 전쟁이 또 번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처음으로 유럽 군인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 에르빌에 주둔하던 프랑스 군 부대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 준이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유럽 병력 중 첫 사망자인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이 공격을 정당화할 수 없다, 테러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규탄을 했고요. 뭐 그 이란은 지금 계속해서 뭐 중동에 배치된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항공모함을 다음 공격 표적으로 지목하면서 경고를 보내기도 하는 등 지금 제3국으로 지금 뭐 또 전쟁이 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란 측의 반격도 계속해서 어제 이어졌고요.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서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생하고 또 그 드론 잔해가 시내에 떨어지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금융지구 빌딩 거기에 뭐 한국 금융 회사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런 세계적인 금융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뭐 빌딩인데 거기에
그 드론 잔해가 충돌하는 뭐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 등 뭐 중동 전역이 사실상 전쟁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뭐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뭐 나오고 있거든요. 네. 미군이 기뢰 부설용 함정들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미 기뢰 설치가 부설이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기뢰라는 게 뭐 그러니까 땅의 쥐뢰 비슷한 거잖아요. 굉장히 옛날 무기죠. 네. 하지만 오히려 현대전에서 가장 무서운 옛날 재래식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란이 수천 개 규모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좁은 구간은 30km밖에 안 된다고 해요. 해협 자체가. 거기를 선박들이 통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기뢰를 깔아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일단 한번 깔리면은 또 치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답니다. 네. 기뢰 제거를 하려면은 이제 평화 시기에나 가능한 일이지 전쟁 중에 기뢰가 이미 깔려버리면은 그거를 뭐 제거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미 기뢰가 깔려버리면은 상당히 뭐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이란은 그거를 불모를 삼아서 미국과 서방을 압박하는 뭐 그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계속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CNN 뭐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도 상황까지는 예측을 못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의지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이렇게 인질 삼아서 이란이 반격을 할 것은 예상은 했지만, 네. 하지만 이 정도까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뭐 미 국방부와 국가안보회의가 대이란 작전 계획 과정에서 과소평가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봉쇄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이란이 작년에 이게 공습이 있었을 때도 봉쇄 위협만 하고 실제로 봉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렇게까지 뭐 기뢰를 설치하고 뭐 유조선을 공격하고 이러면은 이란도 사실은 나 죽고 너 죽자 상황이거든요. 이란도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게 피해를 입으면서 행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실제로 지금까지 항상 경고만 했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온 일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봉쇄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다. 단행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전격적으로 완전히 뭐 기뢰를 설치하고 유조선을 공격하고 이를 봉쇄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과소평가하지 않았는가라는 뭐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지금 상업용 선박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박 이틀 사이에 상업용 선박 5척이 발사체나 드론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개전 이후 최소 16척이 걸프 해역에서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심지어는 어제 미군의 공중 급유기 한 대가 이라크 서부에서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을 하는 등 지금 뭐 중동 걸프 지역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상당히 좀 미국이 어쩌면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본토에서 지금 이란 전쟁과 연관이 있는 그런 테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연속 테러 의심 사건이 어제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공습 초기에 텍사스 어스틴 다운타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며칠 전에 FBI와 국토안보부가 캘리포니아에 드론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지금 경계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버지니아주 노폭에 있는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을 포함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었는데 FBI가 즉각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을 했습니다. 총격범이 버지니아 주 방위군 출신인데 모하메드 베일러 잘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2016년에 이슬람 국가 IS에 실제로 가입을 하려고 하고 물질적으로 지원을 한 그런 혐의를 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했던 인물이에요. 지난해 12월 석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이제 올드 도미니언 학교 좀 약간 특수한 학교죠. 네. 재학생의 약 30%가 군과 관련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세계 최대 해군 기지가 또 있죠. 네. 이제 그런 학교, 그러니까 약간 군사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학교, 올드 도미니언. 그 학교에 IS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됐다가 얼마 전에 나온 석방된 모하메드 베일러 잘로라는 인물이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의도적인 타겟 선정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이어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에서 또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무장한 남성이 차량을 몰고 디트로이트 인근에 있는 대형 유대교 회당인 템플 이스라엘로 돌진하는 차량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보안 요원들과 총격 끝에 현장에서 사살이 됐는데요. 당시 회당 내에 있는 유치원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FBI는 이 사건도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표적 폭력 테러 사건으로 보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사건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어제 발생한 이 두 테러 사건이 뭐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하지만 두 사건 모두 현재 이란 전쟁에 영향을 받은 국내 테러 사건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아까 그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피해 보복을 하겠다, 적에게도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그 발언 이후에 이렇게 좀 테러 사건들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미국 내 반미, 반이스라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의 자생적 테러 위협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모즈타바가 어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긴 했는데 실제로 모스타바 체제가 얼마나 강하게 또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또 호르무즈 봉쇄는 이란에게도 자해 행위, 자신들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자해를 벌이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기뢰를 깔고 있는 건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고 미국은 이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쟁이 지금 2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더 길어질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끝난다, 곧 끝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또 동시에 미국은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서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프랑스 군인 사망까지 발생을 했어요. 미국 내 본토 테러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 이 트럼프 행정부가 감당해야 될 압박도,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압박도 상당히 큰 모습인데, 과연 이란은 이제 미국이 견디지 못하고 이 압박을 발을 빼는 상황까지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라는 작전인 것 같은데요. 누가 더 오래 견디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하루하루가 또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이란 전쟁 상황, 또 어제 새로운 최고 지도자의 강경 메시지가 나오면서 또 급변하고 있는 상황들 조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쉽게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